혁명이 일어나던 그 당시나 지난번 제3공화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에 취임하던 그 당시나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나 내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 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염원입니다. 우리나라의 1차 5개년 계획은 계획 사업이 금년 말로서 90%를 훨씬 초과하는 거의 95%에 가까운 이러한 그 목표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그런 평가입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를 알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쯤 와 있으며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즉 지난 역사는 현재와 미래로 안내하는 이정표이자 가이드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한반도라는 이 작은 땅에 모여 살고 있는 5천만 명뿐이 안 되는 이 배달민족이 이 시기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되어가고요. 6위권의 군사 강국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60년대 1인당 GNP는 고작 80달러 안팎이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며 미국의 식량 원조에 이전해야 될 만큼 세계적인 최빈국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 한국이 60년이 지난 지금 1인당 GNP가 32,000달러가 되었고요. 경제 규모로 따지면 세계 제2의 군사강국인 러시아와 맞먹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림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지금은 기름진 그 고칼로리 음식으로 인한 성인병을 걱정하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무시했던 나라들이 지금은 다투어 경협과 교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원과 협력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역사를 살펴보는 겁니다. 제3공화국이 정책적으로 시행한 일들 중에 주목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62년부터 본격 시행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겠죠. 그리고 베트남 파병과 수도계 광부와 간호사들을 파견했던 일,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 살렘 녹화 사업, 중동의 근로자를 파견했던 일, 가족계획, 향토협의군 창설, 이런 문제들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돌이켜 불행한 일들도 많이 있었죠. 일어나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은 일들,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죠. 1, 2차 인혁당 사건, 또 동백님 사건, 6.3 사태 등 살펴봐야 될 불행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들 하나씩 같이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이번에는 산림 녹화 사업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1960년대 당시 한반도의 산림은 요즘처럼 숲이 우겨졌던 것이 아니고 황폐하기 이를 데 없는 민둥산들이었죠. 산에 나무가 없었어요. 해발 2000m 이하의 산에는 거의 나무가 없었어요. 왜? 2000m 이상 되면 사람이 올라가기 힘드니까 그냥 뒀지만, 사람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는 숲풀과 나무들은 전부 베다 가지고 밥 짓는데 땔감으로 쓰고요, 겨울에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난방용으로 쓰고, 그러다 보니 숲이 황폐화됐죠. 그러나 한반도의 숲이 그렇게 황폐화된 데는 근본적인 이유는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국유리 되든 사유리 되든 간에 숲에 있는 나무들을 다 베서 전쟁 물자로 쓰기 위해서 일본으로 공출해 갔죠. 예, 그것이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50년대부터 일어나는 한국 전쟁, 그 3년 동안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숲이 또 황폐화되었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먹고 살기 위해서 밥 짓는데 땔감으로 쓰고 말이죠. 겨울에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난방용으로 베어 쓰다 보니까 숲에 나무가 없이 황폐화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해방 이후에 꾸준히 되었지만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지산 녹화 사업이 시작됩니다. 제3공화국에서는 공무원을 비롯해서 군인들과 그 다음에 학생들까지 동원해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노력들을 합니다. 지산 녹화 사업과 관련해서 박정희 정권이 상당히 노력을 경주했던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가꾸지 않았더라면 한반도의 산림이 꽉 들어차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렸거나 지금도 민둥산인 채로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어찌되었든 지산 녹화 사업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일로서 매우 잘한 바람직한 일이겠죠. 박 정권의 지산 녹화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일화가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에서도 지산 녹화 사업을 실시했지만 사실 그때는 국가적인 여력이 없어서 식목하는 인부들에게 줄 임금이 없어서 미국에서 원조받은 밀가루를 나눠주면서 지산 녹화 사업을 했지만 한계가 분명했죠.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는 박정희는 종잣돈을 경제 발전에 필요한 종잣돈을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그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그것이 한일 국교 정상화였고요. 독일에 간호사와 광부를 파견하는 일이었고요. 나아가서 월남에 파병했던 일이에요. 결국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던 일이죠.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는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지난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전문가의 입장이 아니라 평범한 소시민 입장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해 보자. 이런 겁니다. 한국의 이제 산림 정책은 시대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었죠. 1960년대에는 산의 황폐화로 인한 산사태와 홍수 등을 막기 위한 재난방지용 조림이 주를 이루었다면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임산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수종으로 이제 개량에 주력했고, 현재 2000년대를 지나면서는 국민들의 소득이 크게 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건강을 위한 휴양과 레저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좋은 재질의 임산물을 생산하기에는 기후와 토질적 조건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죠. 그러나 숲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고 기후 변화에도 이제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꾸준히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 이제 이런 지산 녹화에 성공한 경험들은 지금 중국이라든지 지금 외국에서는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조림에 이제 활용될 수 있고요. 북극이나 남극처럼 이제 빙하가 급격히 녹아들면서 자연 그 환경 파괴로 인해서 그런 이제 숲이 파괴되는 곳에 우리의 그 경험과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지산 녹화 경험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1960년대부터 시작된 이 이제 지산 녹화 사업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크게 성공을 거둔
대한민국의 하나의 자랑거리입니다. 앞으로 이런 경험들이 보다 잘 활용되어서 인류 사회에 큰 기여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